슬프 타임즈 2023년도 5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 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주의 에너지를 책에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황으로 격변 한국 기업의 이익 랭킹 일본 JB프레스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 경제 부활은 삼성의 걸린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가 잘 된다고 해도 역시 삼성이 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일 것 같고요. 한국거래소는 최근 12월 결산 상장사의 1분기 결산 분석을 발표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지 데스크는 1분기에 한국 기업의 이익 랭킹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상위 기업의 멤버가 바뀌어 버렸지만 주목은 지금도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상장 기업의 이익이 반감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22개사의 매출 합계액은 697조 원대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 올랐지만 인플레 등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반감됐던 얘기죠. 이게 이제 무역 수지 적자에 의한 영향으로 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 가격들을 그만큼 올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서 일본 거래소 사이트를 알아보고 분석해볼 동기가 또 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JB프레스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인데요. 2023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 순위가 되겠고요. 이것은 2022년도 1분기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JB프레스처럼 일본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랭킹을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언론 매체, 경제 매체가 있는지 매우 궁금하군요. 한일 협력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일본 정보에 상당히 많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자동차 지붕에 남겨진 종이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블룸버그 오다 쇼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 니가타 현에서 가시와자키 카와라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중요한 서류를 자동차 지붕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깜빡 잊고서 출발하는 바람에 그게 어떻게 날려가지고 지역 주민이 발견해가지고 위반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38페이지의 문서를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현대화된 사회에서 아직도 일본 아날로그적인 종이 문서를 쓰고 있다는 게 참 깝깝하군요. 그런 얘기인데 그 회사 이름인 영어로는 탭코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모든 직원이 문서와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이제 보안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을 볼 때 꼭 사람이 들어가야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혼자 남자죠. 분명히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먼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중국 뉴스로 넘어와서 중국의 시 주석은 새로운 사회주의 티베트를 요구,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티베트의 그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 1951년에 그 군사력으로 거기 티베트를 점령을 했는데 청나라 때도 거의 뭐 침략을 해서 청나라한테 뺏긴 거나 마찬가지였지만은 49년에 국공 내전을 통해 가지고 공산당이 이겨 가지고 티베트의 중공군이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봉건적 노예제에서 우리는 티베트를 구한 것이다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전번에도 한번 그 보도가 된 내용을 또 그 발표를 했네요. 모니 와이즈라는 데서 10년 남았습니다. 이 유명한 지정학자의 분석가는 다음 10년 안에 중국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인데요. 그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9.9% 침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너무 과도한 그 투자를 했다. 그 다음에 인구 8억 명의 퍼즐이 있는데 고령화 14억 중에서 8억 명이 고령화에 현재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20.4%는 너무 많은가요?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가지고 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뭐 얘기했는데, 리거창은 퇴임한 리거창을 물러나면서 많은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한테 박수를 받았지만은 공청당 출신이긴 하죠. 힘이 약했고,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길거리에 자영업상들도 노점상들에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 국내 전문가들도 예측으로 주로 유명세를 타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예측은 철저한 과학적 분석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석에 어떤 과학성이 입증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가 썩어가고 있으며 재계 부문 카레이드, 속임수다,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록펠러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장의 이름이 루치르 샤르마라고 되어 있는데, 월급쟁이 CEO겠죠. 그 사람의 얘기는 경기 부양과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 모델은 항상 지속 불가능할 것이고 이제는 활력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무언가 썩는 것이 있지만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은 부패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은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부패와의 전쟁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자기들 자신도 부패가 되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또 추가 보도 내용이 있고요. 일본 니폰 방송에서는 이거는 뭐 경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는 거, 대만이건 러시아 등 아무래도 좋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서 정보를 얻으면 자기네들의 취해질 입장은 편해질 거다. 이런 얘기 취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글로벌 투자금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 속도 붙은 이유, 이게 언론 매체를 제가 놓쳤네요. 정미아 기자인데, 외국인 투자자 1주식 216억 달러 매수를 했는데, 그때 중주식 매수액은 1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일시총 증가액이 중국의 2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버핏은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지분을 또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본 측에서는 또는 뭐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겠지만 덜 흥미롭지만 덜 위험한 목적지다. 한국은 어떻겠어요? 한국은 흥미롭지만 위험한 목적지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수라는 게 그 31,086.8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하루만인지 모르지만 278.47포인트나 상승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골드만삭스를 이용해서 그 216억 달러치 매수했다고 보도를 했고, 니케이 225 지수는 22일, 12일 연속 아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것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상승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G7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텔레그라프 베탄 홀트라는 기자는 어떤 그 흥미로운 주제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네요. 패션에 대한 영부인들의 패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리시 수낙과 약샤타 머티 영부인의 이름이 인도계죠. 두 사람 다. 이렇게 그 젊은 그 아베크족의 모양같이 이런 옷을 입고 세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그 젊음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영국에 돌아갈 때 입었던 옷인 것 같습니다. 원피스지만은 그 뭐 자관 그 이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뚱뚱하지 않고 몸매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그 화분을 봐서는 이 위령탑에 헌화를 하고 이 세 그 영부인들 그 영국 그 영부인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 영부인은 아주 그 일반적인 아줌마 소리를 들을 만큼 평범한 그런 거고요. 흑백이 좀 어울리네요. 보통 이제 조사나 그 경조사 때 이 검은 정장을 하는 것은 또 예의죠. 그런데 역시 영국 그 젊은 그 영부인은 좀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점잖은 색으로 이렇게 입고서 헌화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관광지에서 그 다들 바지 입고 찍는데 영국 부인은 이렇게 말하자면 젊은 여성처럼 이렇게 우산을 쓰고서도 사진을 찍었네요. 어, 이분이 아마 독일 그 총리 그 부인인 것 같습니다. 좀 퉁퉁하게 좀 보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어디 중간에 움직일 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 노란 색깔의 그 어떤 그 무늬를 입은 것을 입고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일본의 그 벚꽃을 존중한다는 의미로서도 입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부진의 K관광 케미, 김여사 해외 순방 때 시작됐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이부진 호텔 롯데 사장이 김여사 순방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말의 성찬이겠죠. 한국 방문회 명예위원장에 추대하자 김건희 여사가 수락을 했다. 김 여사, 한국이 세계인 버킷리스트가 됩시다. 한국을 찾아오고 싶은 나라 버킷리스트에 꼭 들어가게 하자. 김건희 여사 말로는 전통을 즐기고 싶은 게 세계인의 트렌드다. 좀 비싼 옷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검은색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 G7에 와서 말하자면은 좀 도와달라 하고서 많은 약속을 받고 간 다음에 돌아가서 전선에 가서 군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양의 사진들이 우크라인스 카프라부다 스카프라부다인지 우크라인 스카프라부다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군하고 악수하는 장면이고요. 착 옆으로 봐도 어깨가 딱 펴져 있고 어깨가 펴져 있고 완전 군인같이 보입니다. 이분은 아마 그 사령관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어디 위치라고는 그 언론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분 안전이 있으니까 그 보도를 안 했습니다. 한국 말레이와 FA50 18대 수출 최종 계약 1조 2천억 규모로 했답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인데요. 공식 계약, 본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장관 이렇게 참석을 했고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국방장관하고 뭐 여기에서는 다토시리 무예즈 말레이시아 국방사무차관이 사무차관이 그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차관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 장관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뭐 남들은 뭐 전투기 연습기라고 하지만은
여기에다가 무기만 달면 바로 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단계 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그 날개 쪽에도 뭐 이게 날아가는 거 붙였죠. 그 로켓 이런 그 미사일을 작은 소형 전투기로서 충분히 그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그 의사의 그 환자에 대한 비밀 준수 그거에 대한 어떤 영화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규정보다 양심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할 경우에 규정은 비밀 준수를 해야 되지만은 양심상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든지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시리아 난민 출신 의사가 있는데 여의사한테 답변한 것은 자기 자신은 전작에서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의해서 적군을 치료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적 행위가 돼가지고 자기는 난민 신세로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요 밑에는 좀 섬뜩한데요. 2차 대전 때 그 탱크가 난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이 핀란드 여성들을 그 성노예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지뢰밭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묶어 놓고서 이 탱크하고 묶어 놓고서 앞으로를 걸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바퀴 폭인 거 정도 같은데 여성들이 지나가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런 그 악랄한 짓 이게 뭐 영화가 독일 영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도 험악한 장면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 캡처한 것은 중장비를 산 그 챔피언, 권투 챔피언 이 사람이 그 부두에서 말하자면 대공황 때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팔이 부러졌었는데 그 팔이 붙을 때까지 오히려 왼손으로 부두에서 일을 해가지고 의외로 왼손이 강화됐던 얘기예요. 왼손이면 이쪽이죠. 이쪽이 이래서 나중에 챔피언을 먹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방탕한 생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사람은 중장비를 사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일했던 부두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서 죽을 때까지 잘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고 죽었다. 실화 영화를 바탕으로 했답니다. 참 이게 바람직한 인생인 것 같아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한국 인공위성 8기 탑재 국산 우주발사체 발사한다. 5월 24 아침 9시 뉴스인데요. 발빠르게 관심을 얻으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히스토리 같은 거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16시니까 4시죠. 누리호 오늘 발사는 취소, 기립한 채로 원인 분석한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관련 뉴스는 발사 중단 원인은 발사대와 발사체 제어 컴퓨터 간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 시스템 점검 결과에 따라 내일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헤럴드 이런 데서는 연합뉴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 관심들을 끌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떡하니 점잖게 조선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연기하는 거를 발표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이 폰진 이루라고 오키나와 상공을 향해서 날아오는 한국의 로켓은 파괴 조치 대상 밖의 이유는 해가지고 이 발사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본 입장에서 남한이 쏘는 것은 그거는 괜찮은 거고 북한이 쏘는 것은 거기에 로켓은 똑같은 거니까 거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게 아니고 핵폭탄을 탐지하면 대륙간 단도탄이 되는 거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오키나와의 지대공 유도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로켓은 오케이, 북한의 로켓은 노 해가지고
그런데 이 기사가 이 코리아 보고서 편집장이라고 돼 있는데 히스토리를 역사를 쉽게 간단하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그 기자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 위성 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2021년 10월 22일로 모이체 탑재 그 모의 실험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작년 2022년 6월 20일에 발사됐는데 위성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어디까지나 실험 단계였다. 실패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전번에는 고도 700km에서 200km 낮은 500km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성에는 8개의 인공위성을 탑재해 가지고 20초마다 위성을 사출해서 편대 비행을 시킨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는 요것도 좀 발빠른 뉴스긴 합니다만은 한화, 누리호 다음 차세대 발사체도 조준, 카이와 대결. 저건 2027년까지인가 뭐 6조 얼마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우주 발사체를 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오늘 쏘는 것도 연기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협력업체는 카이 항공우주였죠. 그런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도 어떤 이 기여도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엘리트들이 대거 떠나겠다. 뭐 자기네들 어떤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사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관계로 좀 비교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립 가격이 한 달 새 11%뚝 떨어졌는데 슈퍼콘탱고 이 슈퍼콘탱고라는 의미를 그냥 관련 이 교양 언어로도 우리가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서 1년 그래프를 좀 가져왔는데요. 작년도 5월 달에 최고 9,712달러였는데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한 7,831달러 정도 되어 있는데 전문 외국 뭐 기관에서 얘기는 수요 뭐 이런 게 회복이 돼가지고 연말에는 1만 달러가 넘어갈 수도 있다. 구리 가격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450명 이상의 카톨릭 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2,000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성폭행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강간이죠, 강간인 건데 카톨릭 사제 애들이 왜 그렇지 뭐 결혼을 못하고 하니까 그것도 남자니까 또 뭐 육체적인 이런 거를 금욕하는 데다 실패했다는 얘기인가요? 힘없는 애들을 그렇게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교구 책임자는 이런 걸 발표하면서 자기네들도 참 잘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했지만은 미국에서 카톨릭 정치가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 대통령이 유일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뭐 다 알고 있던 얘기들인데 지금에 와서 일리노이주 검찰청장이 이런 것을 또 발표했다는 얘기도 그런 면하고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일 외국인 수 4월 수속은 한국, 중국은 85% 줄고 2019년부터 회복세. 저건 뭐 딴 거보다도 한국에서 46만 7천 명이
4월 달에 왔는데 2019년 대비 17.6% 감소해 가지고 82%까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뭐 동남아 이런 데보다도 뭐 제일 그 안전한 데가 또 일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6월 달에 조금 뭐 어떤 그 갔다 와야 한번 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또 하나 새로 나오는데, 교토 쪽에 상당히 많이 몰려가지고 뭔가 좀 서로 불편함이 늘어나니까 그 분산을 좀 시키고 혼잡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의 뉴스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그 뒷배경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교토 같은 데가 아니겠느냐, 관광지로서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빠르게 그 이 진행해 보는 것을 연습해 봤습니다. 아, 더 짧은 거로 많은 정보를 그 취급해 보는 거로 또 계속해서 노력해 주겠고, 스루프 타임즈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